오늘 영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그 후 5년 제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2021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32.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때때로 이 법은 오히려 감독관을 괴롭히는 법이 된 건 아닐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민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디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받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을 무릎 꿇려 사과하게 한 뒤 비행기를 되돌려 뉴욕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서울 Y병원 간호사의 태움 자살 사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병원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업 W디스크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무차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인 분노가 터졌고 마침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은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부족한 가운데 사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속에서 감독관은 중립을 지켜야 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독관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폭언과 압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 만든 법이 사건 담당자까지 괴롭히게 된 겁니다. 2021년 6월 부산 북부지청에서 내가 맡은 한 사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신고인 Y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근무 태도는 불성실했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각이 많고 근무 중 인터넷 쇼핑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화가 난 나머지 한마디 쏘아 붙인 그 말을 휴대폰에 녹음해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폭언했다는 단 한마디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반복된 근무 태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이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감독관은 민원 서류 처리 기한을 두고 현실의 노사 갈등의 간극을 그대로 껴안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정말 계속 감독관에게 맡겨야 할까요? 내부에서도 이 업무를 노동위원회나 설립 추진 말이 나왔던 노동법원에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무료 노동법률 지원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사업주는 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해 억울함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노사 갈등의 한복판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의 개선으로 근로자도 사업주도 그리고 노동 현장의 감독관도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괴롭힘 없는 직장, 그건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바람입니다. 등장인물은 AI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인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